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하필 또 코인장 열려있으니까 코인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좀 겁을 먹었었는데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빨리 복구가 되었어. 자, 3월이 시작됐습니다.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저녁 8시 비트코인 현재 9,700만원, 달러로는 66,000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말은 연휴가 좀 더 붙었죠. 3월 1일 대체 공휴일로 우리 한국은 쉬는 날이 하루가 더 붙었습니다. 주말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다들 잘 아시죠? 워낙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빨리빨리 영상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뭐 더 이상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 전쟁 또는 작전 뭐 구체적으로 또 할 필요는 있겠나 싶긴 하지만 일단 비트코인 시세를 함께 보면서 우린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또 한번 집어넣으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아시다시피 지난 영상 이후로 어땠습니까? 4시간 봉인데요. 지난 하락 이후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 없이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미국 뭐 같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란 전쟁이라 칭하겠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나? 일단 이란의 최고 회의 그 장소를 타격해버렸습니다. 그 타격으로 인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라는 공식 성명까지 발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하메네이가 있는 곳을 타격했다, 전쟁이 발발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그런 뉴스가 나온 시점이 언제였느냐 하면은 요때였습니다. 그때 4시간 봉상 요만큼 빠졌죠. 근데 그 충격으로 사람들이 또 큰일 났네, 또 비트코인 또 왜 빠지는 거야 라고 사람들 많이 걱정했어요. 왜? 그 순간에 빠진 시점이 여기서 요만큼이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도중에는 또 뭐 터질 거 터졌으니까 또 큰일 났네, 또 계속 빠지는 거 아니야,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코인 시장만 또 왜 장이 열려 있어가지고 미장은 어쨌든 쉬는 날이었고 국장도 쉬고 있었는데 하필 또 코인장 열려있으니까 코인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좀 겁을 먹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반등이 나오면서 횡보 수준으로 복귀됐어요. 거의 그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가격대로 비슷하게 복귀했어요. 왜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쟁이면 그래도 좀 충격적으로 좀 빠졌다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더 빠졌다가 올라오던지. 뭐 물론 전쟁 악재들은 지금까지 투자 시장의 역사나 이런 흐름을 보면은 순간적으로 좀 빠지긴 해도 시간이 지나면 늘 회복은 되었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빨리 복구가 되었어, 주말 동안. 그게 왜인가 한번 생각해보면은 일단 상황 종료다라는 의견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무엇으로 인해 상황 종료냐 했더니, 자, 타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한 15시간인가요? 타격 시작점 이후, 전쟁 발발, 공식 발발 이후 열몇 시간이 지났는데 바로 이란의 최고 군부 지도자 그리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바로 사망했다는 소리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생각보다 더 빨리 이거 상황 종료된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별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지난 상황들, 어떻게 보면 2023년 사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죠. 분쟁이 있고부터 제가 시작점으로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아무튼 요때 이후로 계속 우리가 지난 한 2년 동안 많은 과정들을 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 또 금방 지나갈 거야. 그렇게 악재로서 투자 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심각한 타격을 줄 만큼 오래 가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거야. 좀 떨어지더라도 시간 지나면 또 복구될 거야. 이러한 학습 효과 그동안 많이 겪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코인 시장이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장이랑 한국장이 닫혀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충격적인 변동성이 없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은 먼저 설레발을 좀 쳐서 휘청하긴 했지만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 보실 때면 아마 오늘 밤 미국장 결과가 나와 있겠는데, 아무래도 내일 국장 또 열리는 상황하고 미국장 열리는 상황을 또 봐야 되겠죠. 장이 열리면 또 어떻게 어떤 변동이 생길 줄은 몰라요. 왜? 시장은 변덕이 심해. 다 아시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또 다른 소식이 튀어나오거나 돌발 상황이 또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해석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또 변동
변덕스럽게 변하고 그로 인해서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미장 상황, 국장 상황에 따라서 또 코인 시장도 그 흐름에 따라서 또 변동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왜? 아무래도 이게 중동 지역이라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제일 많이 걸려 있어? 유가가 걸려 있잖아요. 항상 중동 이야기, 전쟁 이야기 나오면 뭐가 나와요? 호르무즈 해협이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저도 예전에 영상으로 이거 한번 설명 자세하게 한번 드렸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이걸 봉쇄하면은 전 세계 유가가 한 20에서 30% 정도가 그 해협을 지나가는데, 그게 일단 발이 묶여. 그리고 우리나라로는 그 대부분의 석유의 한 뭐 60에서 70%가 또 여기를 지나와. 우리나라도 한국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유가가 올라간다. 실제로 이란하고 이스라엘, 미국 전쟁이 시작하고부터 유가가 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뭐 유가 올라가면은 물가, 즉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테고, 이게 올라가면 또 뭔 말이 나와? 금리. 또 그놈의 금리 이야기 또 나올 겁니다. 금리 이거 우리 빨리 내려야 되는데, 트럼프가 맨날 내려야 된다 했는데 결국 유가 올라가면 이것도 못 내려.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서, 또 이게 당분간은 시장이 행보나 좀 시간을 질질 끌 수가 있다. 시간을. 그런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시다시피 코인이 그동안 별거 아닌 이유에도 별다른 이유 없을 때 이렇게 쭉 다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은 좀 사건이 좀 심각한 수준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예전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 발발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야? 보면 2023년 10월이에요. 한번 봅시다. 일본으로 봐봐야 되겠네. 딱 요때도 그죠? 지금하고 별 상황이 그렇게 달라진 적 없는데. 그죠? 지난 2023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딱 최초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얼만큼이네. 별로 그거 차이 없네. 그죠? 근데 그 이후로 계속 그러고 보니까 그 이후로 계속 올랐네요. 전쟁 발발하고 그 이후로 계속 차라리 좋았네. 그거 참 신기하다. 그죠? 그때도 별 크게 영향은 없다가 잠깐만 좀 떨어졌다가 계속 올랐다. 그럼 이번에도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좀 터질 거 터졌고 더 이상 나올 게 없네? 그러면 또 계속 이렇게 올라가려나 싶은 희망도 또 가질 수가 있겠다. 그죠?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국장에 있는 분들이 좀 제일 무서워할 것 같아. 그죠? 국장 지금 코스피가 6,200까지 갔잖아요.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전쟁 악재가 터져버리는 거야. 겁나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코인은 이미 미리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 악재의 반영이 없어. 실질적으로 없어. 코인러들은 생각보다 별거 없이 지나가겠네. 이런 생각이죠. 국장은 또 이게 미국장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서 미국장을 봐야 또 국장이 어떻게 될지 영향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이 정도면은 너무 상황이 단기 종료 아닌가?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마두로 잡아가는 것만 해도 쿠팡 새벽 배송하듯이 샥 잡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하메네이 사망까지 불과 열몇 시간이야. 너무 순식간에 끝나버렸어. 이제 불과 하루도 채 안 걸리는 그런 전쟁의 시대가 왔습니다. 진짜 이제 현대전의 의미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나. 예전처럼 그냥 총 들고 달려가고 보병들 그냥 총 쏘고 달려가고 이런 시절이 이제 끝나버린 것 같아. 정보전이죠. 현대전은 진짜 정보전, 그리고 진짜 전략적, 그리고 진짜 핵심 타격, 이건 것 같아요. 진짜 정보를 몇 개월 동안 모아가지고 적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어디 있는지 다 파악하고 그걸 전략적으로 피격, 암살. 지난번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이란의 중요 지도자들을 그냥 암살해버리고 삐삐 터뜨려버리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좀 미국이죠. 미국 항공모함인가요? 항공모함에서 그냥 미사일 날려버려서 바로 최고 회의가 열리는 장소를 타격. 지하 벙커도 있었다고 하죠.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무슨 미사일 이름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꽝꽝. 무섭습니다. 무서워. 예전에는 특정 국가끼리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국가의 공군이든 해전이든 상당히 피로도가 많이 쌓인 어떤 상황에서 육지전으로 갔잖아. 상륙을 해서 육군들이 또 그 도심 진격을 하고 엄청나게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핵심 시설을 장악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는 고지전 산이 70%잖아. 우리 한국은.
그러니까 막 고지적 이런 전쟁이었는데 와 현대전의 의미 진짜 이제 전쟁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핵이 있어도 의미 없을 것 같아. 핵무기 뭐 발사하고 터트리고 그런 타임도 없어요. 그냥 바로 조져버리는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투자 이야기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전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아무튼 지금 현 상황에서 요렇게밖에 움직이지 않았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 잠깐 보면은요, 지난주 한 3, 4일 정도는 계속 빠져나가기만 했는데 뭔가 조금 들어오는 움직임이 있어. 비트코인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들어왔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현물 ETF 자금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더리움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은 요게 좀 유의미하긴 하네, 그죠? 나갔던 것보다 크게 좀 들어오고 있긴 하다. 계속 빠져나가기만 했던 때보다는 상황이 좀 낫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거 갭, 요때 갭 한번 생겼잖아. 요 갭도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이 갭 채우러 가지는 못하고 있다.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전쟁으로 인한 상황은 생각보다 투자 시장에서 오랜 기간 악재로 작용해서 하락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순간 급락들은 많았고 시간 지나면서 반등하는 경우의 수가 많았다. 제 경험상으로는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 악재 터지면 오히려 그 시점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다 회복이 됐구나. 그래서 대부분 이제 투자 시장에도 여러 펀드 매니저들이나 매수 주체들도 그거 알죠. 그거 왜 모를까봐. 저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을 텐데, 월가에도. 그죠?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 조성자들이, 즉 세력이라고도 하잖아요. 얘네들이 의도대로, 이거 개미들이 한번 털어내야 되겠는데, 이참에 한번 휘청시켜버리자. 휙 떨구거나 반등시키거나. 이게 시장 조성자들의 의도도 중요하다. 어쨌든 간에 중장기적 결과에서는 회복되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소식도 또 뉴스 한번 있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소식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분석에 의미가 있나 싶어요. 아사히즈인 것 같은데 이란전 장기화 시 연준은 돈을 풀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장기화가 될까요? 그리고 주요 지도자 3명 정도 있다라고 하죠. 4주에서 5주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발표도 제가 기사로 읽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길어봤자 한 달 정도 더 갈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반군들이 엄청나게 저항을 한다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길게 끌지는. 일단 미증시 선물은 하락으로 출발했네요. 역시나 호르무즈 제가 말씀드렸죠. 호르무즈 리스크가 부각돼서 유가가 상승되고 있고 유가 상승 시 비트코인 유동성도 압박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에도 단기 BTC 보유자는 패닉은 없었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거나 급락한 건 없었으니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그 전에 워낙 더 많이 떨어진 게 있으니까 애게 꼴랑 요거 전쟁 악재로 떨어진데 영향 별로 없네. 약간 요런 수준이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죠? 아무튼 일시적으로 63,000, 4,000 테스트 했는데 청산이나 이런 것도 크게 없었고 추가 리스크 요인이 근데 발생하면은 나타날 수 있다. 참 이게 전쟁이란 게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뭔 일이 생길지가 몰라. 여기도 나오네요. 트럼프 이란 공격 목표 달성까지 계속하겠다. 4주 정도 예상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상한 대로 되는 게 전쟁인가 싶기는 한데 지금까지 보면 미국은 다 철저한 계획하에 예상대로 다 계획을 수립해서 종식시켜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해버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비트코인 약세 지속에 암호화폐 끝났다라는 여론이 커뮤니티와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다. 진짜 암호화폐 시장 끝났을까요? 그렇다. 코인 탈출은 지능순이다. 아니다. 곡소리 나올 때가 매수 기회다.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60%는 곡소리 나올 때가 매수 기회다라고 했는데 지금 곡소리가 솔직히 코인 시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 곡소리 났는데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곡소리 났다라고 쳐도요. 알트코인 기준으로는 이렇게 됐잖아. 여기 곡소리 났는데 매수했는데 또 빠지고 또 여기서 곡소리 났었는데 또 빠지고
여기도 곡소리 났는데 매수했는데 곡소리 나서 또 빠지고 또 곡소리 났는데 매수했는데 또 빠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들이지 알트는. 그래서 도대체 이 알트의 곡소리는 어디가 곡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계속 곡소리야. 그냥 1년 넘었죠. 지금 이제 1년 보자. 거의 1년 5개월 지났네. 좀 있으면 1년 반인데 1년 반 동안 계속 곡소리만 나는 것도 알트 시장이다. 또 비트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손쉽게 또 언제가 곡소리인지 판단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곡소리 나올 때 매수 기회라는 거 알지만 이제 섣불리 못 들어오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멤버십에서 뭔가를 좀 했습니다. W 매수도 그렇고 알트 춤에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던 곡소리 지점에서 매수를 했고 현재까지는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좋아요. 너무 설레발은 안 치겠습니다. 우리는 좀 장기전을 보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 뭐 얼마 안 됐잖아요. 현재까지는 좋긴 한데 또 다음 달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이 시장은. 그래서 차분하게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내 언론엔 또 뭐 추가 뉴스 있나요? 뭐 이란도 지금 반격하고 있다고 지금 소식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전쟁 흐름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연합으로 지금 조지고 있는데 이란이 뭐 반격한다고 해서 이제 뭐 있겠어요? 금방 진짜 트럼프가 말한 한 달 이내에 상황 완전 종료될 것 같은 느낌이 더 안 큽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전쟁의 투자 자산이나 변동 이런 거 우리 검투사 데일리 리포트에서 잘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올려드렸는데요. 코인이 어떻게 됐고 원자재가 어떻게 됐고 금도 좀 올라가고 유가 올라간 거 환율 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 상황 주요 전쟁 상황도 다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공습을 단행했었던 것부터 해가지고 날짜별로 2월 28일은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고 시설을 또 타격했고 하메네이 사망했고 호르무즈 해협 이거 리스크 급부상하면서 시장에 어떤 흐름이 확인됐고 3월 1일 일요일 보복도 했고 이런 상황을 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서 지금 뭐 유튜브도 그렇고 지상파 뉴스도 그렇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저기 막 뉴스가 막 섞였어. 시간차별로 진행도 안 돼 있고 막 다 섞이고 자산 가격별은 또 투자에 어떻게 반영되는 거야.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복잡해 미치겠잖아요. 이럴 때마다. 우리 검투사 데일리 리포트에서 싹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시간을 아껴. 아주 좋아요. 주요 이슈 일정 이런 것까지. 요번 주에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있고 그 다음날 더 중요하네.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죠. 이거 또 더 중요한 거야. 비노 고용보고서. 아무튼 전쟁 상황 때문에 뭐 이런 게 더 큰 이슈가 되긴 하겠냐마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요게 뭐하고 관계됐다? 금리 결정에 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베이지북도 공개되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검투사 데일리 리포트로 여러분들 시간을 좀 아끼세요. 아침에 한 10분만 딱 보면 끝납니다. 채팅 좀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코인 오르는 거 보고 수량 못 모아서 불안하다. 그렇죠. 많이 못 샀을 때 올라도 또 불안하고 떨어지고 있어도 또 더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오르고 있어도 너무 빨리 오를까 불안하고 못 팔까봐 또 불안하고. 투자라는 게 그래요. 늘 불안을 달고 살고 늘 껄껄껄 후회해요. 어제 더 많이 살걸, 오늘 더 많이 팔걸, 어제 더 덜 살걸, 어제 사지 말걸, 오늘 살걸, 내일 살걸, 껄껄껄. 이거 그냥 공존입니다. 불안과 껄껄껄은 그냥 투자하면서 평생 내하고 따라붙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완전 신처럼 잘할 수가 없어요. 최저점 탁 잡고 최고점 탁 잡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지금 뭐 우리처럼 적당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죠. 자산 현금이 자꾸 쑥쑥 튀어나온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여유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내가 투자하는 그 투자금이 전부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불안해. 하루하루가 불안해. 못 견디는 거예요. 멘탈에서 이길 수가 없어. 자, 가정해 볼게요. 내가 열심히 10년간 모은 게 여러분들 뭐 대충 현실적으로 1억이라 칩시다. 1억을 이제 투자를 해. 1억으로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었어. 근데
아파트를 다 채웠어. 그냥 1억으로. 내 전 재산이잖아. 만 1억 투자했는데 오씨 갑자기 시장이 20%막 흘러들어. 2천만 원, 3천만 원이 순식간에 내 눈앞에서 막 오 마이너스 되는 이런 걸 봐봐. 여러분들 참을 수 있겠어요? 이거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뎌요. 왜? 내 전 재산 다 밀어넣는데 지금 눈앞에서 갑자기 10년 동안 모았는 게 3천만 원이 사라졌어. 버틸 수 있겠어요? 못 버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빚내서 하지 말라겠어요. 전재산 현금으로만 갖고 투자하는 사람도 못 버티는데 빚내고 대출받고 신용받고 빌려서 하는 사람들 버틸 수 있겠어요? 당연히 더 못 버티지. 그래서 보통 내가 뭐 어떻게 뭐 현금이 1억을 있다 쳐도 일부를 빼야 되는 겁니다. 뭐 3천만 원만 시장에 투자금으로 빼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여유가 생겨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래 이것 가지고 빨리 2배 불려서 2억 되고 빨리 2배 불려서 4억 되고 부자 돼야지 자꾸 이 생각만 한다고요. 근데 이게 또 초반에는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한 2자릿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00억대 최초 10억을 좀 넘어가는 그런 여유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반에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보통은 1,000만 원 시작했다가 뭐 이게 2천 되고 4천 되고 뭐 1억 되고 이 1억이 또 몇 억 되고 3억 되고 뭐 비로소 이게 10억 되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해마다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났다라고 가정하에.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10억이 넘고 20억 되고 30억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10억을 다 몰빵 투자하고 다시 20억을 몰빵 투자하고 다시 30억을 몰빵 투자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안 돼. 다 망해. 이거 날리면 뭐야? 내가 그동안 악착같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고 개고생을 했는데 내가 30억이 전재산에 30억 다 앓혀놨어. 다 조지는 거잖아. 십몇 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는데 그냥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원점. 그래서 보통은 한 10억 넘어가잖아요. 자산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 절반 한 5억 정도는 현금 덜어내놓고 5억은 다시 좀 더 다른 도약을 위한 또 W로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거 한번 설명드릴까?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모든 주식은 무엇이 존재합니까? 주식이나 코인은 제로가 존재하잖아. 0점이 존재해요. 0점. 근데 과거에 이게 주식이든 뭐든 얼마를 갔든 간에 영원은 존재한다고. 영원. 0점 영원. 이때 100만 원이었고 2천만 원이었고 8천만 원이었고 1억이었고 이런 고점들은 다 존재해요. 그래서 가다 보면 저항 맞고 내려오고 이런 적이 있잖아. 근데 최고 고점을 딱 뚫고 올라가는 순간 그 위로는 뭐예요? 미지의 영역이란 말이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미지의 영역. 그래서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괜히 근데 그 코스피 만약에 우리가 얼마 전 3천 넘었을 때만 해도 앞에 2천 얼마 넘었을 때 최고점을 뚫었잖아요. 신영역이다. 이제 인버스 쳐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 조져는 거예요. 코스피 4천 찍었어. 야 드디어 이게 또 너무 많이 올랐어. 인버스 쳐 어떻게 됐겠어요? 조지는 거야. 5천 6천 결국 지금 6,200이잖아. 그래서 섣불리 신영역으로 가는 도중에서는 숏을 잡으면은 조지는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반대로 롱의 영역은 또 다르죠. 왜 저는 그러면 TQQQ나 레버리지는 지금까지 계속 투자를 해왔을까요? 어쨌든 0점 제로는 존재한다. 많이 떨어졌으면은 거기가 거의 과거 지켜줬던 한계선들은 다 존재하고 있으니까 떨어져봤자 그 구간들은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지지의 영역. 그리고 한계는 정해져 있다. 어차피 영원이다. 그래서 뭐 조금 그런 기술적이나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뭐 시간이 꽤 됐네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쯤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